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외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새로 열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탑이나 테라스, 그리고 베란다라든가 발코니, 이런 외부 공간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가능 업종과 또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법적인 기준이 새롭게 더 정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규제를 축소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이 생기면은 그 완화되는 법을 새롭게 또 지켜야 되는 새로운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은 법령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좋은 소식인데, 외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법적인 기준을 오늘 좀 살펴보시고, 이 기준을 만족해야만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건축 설계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게끔 이런 법적 기준을 만족해 주는 것이 조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프탑,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외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자, 자영업자들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영업을 하려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내야 되고, 또 때로는 영업허가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식품위생법이죠.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건축법만 살펴보는데요. 또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식품위생법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설계자가 이 식품위생법 같은 내용들도 좀 참조를 하시면 보다 더 세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근거 법령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43조에서 이 외부 공간의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2021년 1월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업종을 보시면요, 모든 업종이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업 업종인데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이렇게 3개 업종이 외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새롭게 시행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관련된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즉 5개 영업을 새롭게 추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5개 영업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떨어져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공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내 영업이 아니고요, 5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개 영업입니다. 5개 영업. 자, 그러니까 외부에 공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능한 공지를 보시면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후퇴한다든가 인접대지로부터 이격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지안의 공지 중에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공개공지로 구획된 구역, 또 전면공지, 즉 전면공지는 지자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용도 제한이라든가 지작물 설치 제한이라든가 이동식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면공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면공지로 지정된 구역이면 못한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도 안 되고요, 전면공지구역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적용으로 또 묶어놓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적용으로 지정된 그런 공간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에 관련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도 아니고 전면공지도 아닌 공공적용도 않은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먼저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가능한 공간을 보시면요, 대지 안의 외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도로변 쪽에는 건물을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바짝 붙여서 짓고 이제 건폐율 때문에 외부 공간이 후면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 공간이 후면에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층에서는 테라스가 만들어지죠. 테라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지하층 같은 경우는 썬큰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안의 외부 공간에서 보시면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건물을 꽉 채워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곳이다. 당연히 건축하는 공간이 아니고 외부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인접대지하고 경계를 떼놓는 이런 공간과 또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5개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에서 전면 공지를 보시면은 사적 용도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 비치, 제한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앞에가 전면 공지가 있는데 사적 용도로 뭐 이용이 제한되거나 또 시설물의 설치나 비치에 제한이 있는 곳,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또 공개 공지 구역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들이 없는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공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1층의 테라스라든가 2층, 3층에서의 베란다라든가 또 발코니 부분. 자, 그리고 옥상 부분이 루프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루프탑에서 영업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루프탑에서도 영업을 가능하다. 자, 그러나 그 조건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루프탑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옥상 중에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 광장이나 헬리포트 등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재하거나 그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옥상에서 피난의 용도, 옥상 광장, 또 헬리포트, 즉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가 내려앉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난 용도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는데 그런 피난 용도를 제한하는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된다. 그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가하다. 즉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과 피난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를 해야만 이런 불시의 사고가 있었을 때 피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건이죠. 조건. 즉 피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지켜달라.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루프탑에서 영업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옥내 영업장과, 즉 옥내 영업장 뭡니까? 아래층이 되겠죠.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 그러니까 옥외 영업장은 옥상이지 않습니까?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 공간이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만약에 옥상에 있다고 봅시다. 옥상에 있어서 옥탑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층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들어왔다. 자, 이렇다면은 5층에서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바로 올라가야 된다. 즉 뭐예요?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 설계를 한다면은 옥외 영업장과 옥내 영업장을 직통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단이 4층까지는 일반 계단으로 다 하시고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5층 전용 계단, 즉 5층 내부 전용 계단으로 만들어야만 루프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그럼 기존의 건축물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건축물은 옥상의 슬라브를 일부 커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부 계단을 연결을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출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옥탑 규정, 즉 8분의 1 규정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층수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까다로운 조항이니까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루프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상가 건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코니와 테라스와 노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상층하고 만나는 부분이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상부층에서 이 발코니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가 뚫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2층에 공간이 있다면 2층에 영업장이 있고요. 이 부분이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부분이 하늘에 뚫려 있죠.
위에 층이 있는 게 아니고 상부가 하늘에 뚫려 있는 부분이 바로 베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옥상 공간이 아닌 나머지 5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맞닿아 연접한 영업장은 가능하나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 베란다와 접하고 있는 실내 공간이 영업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업장과 5개의 영업장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바로 연접해 있어야만 테라스라든가 베란다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등의 건물 내 영업장 면적과 5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자체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중위생과라든가 위생과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안전이라든가 화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의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 안의 외부 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 자동차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외부에서 영업을 할 수는 있는데 피난이라든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통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에 건축물에서 피난 소화 통로가 있습니다. 외부에 공지로 나가는 통로가 상가 같은 경우는 1.5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방차가 와서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피난 소화 통로가 1.5m가 필요한데요. 이런 공간에서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층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추락사고 방지가 있습니다. 즉 뭐냐, 옥상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발코니에서 영업을 할 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추락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5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바닥에서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전 난간이거든요. 그래서 1.2m 이상이기 때문에 1.3m라든가 또 아니면 1.4m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1.2m 이상의 기준이 만약에 조그마한 턱이 있다. 턱이 있는 경우에는 턱에서 1.2m를 재야 됩니다. 바닥에서 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바닥에서 턱이 없다. 좀 우리가 이제 방수턱이라든가 뭐 난간턱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난간턱이 있다면은 난간턱에서 즉 난간턱에서 1.2m를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 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에 어린이라든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애들이 난간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난간의 구조에 따라서 밟고 올라가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방지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를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난간의 구조에 따라서 밟고 올라간다. 즉 뭡니까? 수평적인 난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밟고 올라가기 좋은 조건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아파트 난간에서 보시면 세로형을 만듭니다. 세로형 난간이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난간의 간살의 간격이 안목지수로 해가지고 10cm 이하이다. 이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면 다 세로형 난간인데요. 안목지수니까 난간의 이 철제라든가 난간의 살이 있겠죠. 이 내부 공간, 즉 난간살과 난간살의 공간이 10cm 이하여야 된다. 즉 뭡니까? 어린이들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주택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밟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평적인 난간이 있다면 그 수평 난간 앞에다가 뭐 아크릴판이라든가 유리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아예 밟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간을 만드는데 세로형 난간을 만들고요. 그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안전 사고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영업을 하다 보니까 1층의 외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 공간과 연접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 안에 주차 공간과 5개 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의 연석이라든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든가 돌 의자, 방지턱, 가드레일 등을 설치를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에 관련된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제 정리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공문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자체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시려면은 위생과에서 배포하는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신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내용, 또 설치 기준, 난간 높이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관련된 5개 영업장을 신고를 할 때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이 내용도 좀 챙겨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영업권에 관련된 부분, 또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정리가 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어떠한 절차로 영업 허가를 받는지 이 내용에 관련된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